지난달 서울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새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제도가 있지만 생애 마지막까지 절망감을 떨치지 못했던 이들 모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는 이미 전에도 여러 차례 봐왔던 익숙한 수순입니다.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날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서울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60살 박모 씨와 30대인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달 26일. 현장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으로 쓰라며 현금 70만 원을 담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모녀는 10여 년 전 박 씨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딸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고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인 박 씨가 식당 일을 다니며 생계를 도맡았지만 한 달 전 넘어져 팔을 다치면서 이마저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제도가 있지만 이들 모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복지 전달 체계와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복지제도는 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을까? 김진영 씨는 11년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뇌병변 1급 장애인인 21살 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두 보자는 기초생활수급비 70여만 원과 아들의 장애수당 2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아파트도 정부의 융자로 마련한 1,800만 원짜리 전세입니다. 김 씨에게 난데없이 수급 자격 정지 통보가 온 것은 지난해 8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아꼈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근데 전혀 안 나오니까 하다못해 애기 장애수당까지도 아예 애기 아빠로 인해서 안 나온다 그러니 좀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에서는 일촌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부양 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형편이 어려울 경우 그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는 물론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홍길동은 수급자로 지정될 수 없고 이들이 1차적으로 홍길동을 부양해야 합니다. 김 씨처럼 전 남편과 사이에 난 자녀를 데려다 키우는 경우에는 헤어진 남편이라고 해도 부양 의무자가 됩니다. 문제는 부양 의무자와 왕래가 없거나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해도, 다시 말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전산상으로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는 점입니다. 김 씨의 경우가 바로 이렇습니다. 김 씨는 수급비가 끊긴 뒤 긴급복지급여로 어렵게 살아왔지만 당장 이달부터는 이마저도 끊길 판입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갑상선 저하증과 척추관 협착증, 또 저혈압과 백내장까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렵습니다. 김 씨는 이의 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급자로 다시 지정될 길이 없어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진짜 살 길이 없으면 그냥 둘이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왜 안 들었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은 이렇게 구차하게 뭐 나라에나 애들 아빠한테나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살 텐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상당수가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중도에 수급 자격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입니다.
지나치게 폭넓은 부양 의무자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양 의무자 이외에 가장 논란이 많은 대목이 추정소득입니다. 군산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63살 이장수 씨. 여기 이 자리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가요. 여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 자리가. 이 씨의 머리에는 아직도 과거에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깨와 허리도 불편해서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정된 이 씨는 2001년 수급자로 지정돼 달마다 40여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이 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가 통사무실 가서 대상 통보를 해가면서 내가 울면서 내가 사정을 해도 시간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생활 65세가 안 되셨어요?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씨가 치료 기간이 많이 지났고 아직 65살이 안 돼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와 생활 실태로 봐서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 또 소득 확인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경우 1인당 62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 환산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야 하는데 이 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추정 소득만으로도 이를 초과해서 수급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각종 수술과 후유증에 시달려온 이 씨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소득 확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만큼 자활 사업을 하면 조건부로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씨가 근로 조건을 거부하자 추정 소득을 부과해 수급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중지될 때에도 근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을 때는 제가 저희는 충분한 안내가 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게요. 올해 51살인 조미영 씨가 하는 일은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가구를 찾아 식사와 청소 등 간단한 살림을 돕습니다. 조 씨가 일주일에 2차례 이렇게 일하고 받는 돈은 60여만 원. 조 씨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을 앓으면서부터입니다. 뇌경색으로도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였었고 막 병이 합병증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에 고혈압에 그다음에 심근경색 막 해가지고 다 오니까 지금은 좀 비탈진 데 그런 데는 전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못 가더라고요. 이제는 숨이 차고. 남편은 이듬해인 2012년에는 눈에 맥락막이라는 부위에 흑색종이라는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안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물론 당장 남편의 병원비도 급했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던 남편의 눈 수술비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취자 성금으로 어렵게 마쳤습니다. 모두 6식구인 조 씨 가족은 지난해에서야 수급자가 됐지만 지원 금액은 3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27살인 큰딸이 대학원에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지만 62만 5천 원의 추정 소득이 부과돼 가족의 소득과 자산이 높게 평가됐고 그만큼 지원액이 줄어든 겁니다. 근로 능력이 있어도 대학생은 추정 소득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학원생은 예외 조항에서 빠져 실제 소득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 소득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급비를 포함해도 90여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인 조 씨는 남편의 병수발과 사남매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만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상하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때는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로 인해서 이 가정이 꾸려지고 저희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를 또 남겨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같이 서로 있어서 조 씨는 큰딸을 분가시켜 5인 가구로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큰딸의 추정소득 60여만 원이 제외되면 수급비를 지금보다 3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의 이장소 씨나 전주의 조미영 씨 사례처럼 추정소득은 수급 자격을 정지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근거가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이 부과되는 일이 많아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정소득을 월 62만 원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또 생계급여도 주지 않아도 될 금액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할 근거가 남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새 모녀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신용불량과 각종 만성질환, 또 일시적인 부상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근로활동이 어려웠지만 현행 규정으로 볼 때는 모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의 62만 5천 원씩 180만 원이 넘는 추정소득이 부과되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인 132만 원을 훌쩍 넘게 돼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